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슬라이드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 만드는 뇌과학 방법입니다. 또한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합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은 차별화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 중에서 시청중에게 꼭 전달하여 인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내용의 말이나 단어들이 쉽게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눈에 띄게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장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쉽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대충 적당하게 작성되면 안 되므로 이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뇌과학 방법을 소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 만드는 뇌과학 방법으로는 뇌의 사전 주의 집중적 처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Attentive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눈으로 들어온 이미지 전체에 집중하려 하지 않고 색, 모양, 기울기, 곡률 등과 같은 이미지의 작은 특징들을 집중하여 처리하려는 극히 제한된 신속한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눈에 띄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포착한 후 나머지는 걸러내버리고 처리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태초의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생존을 목적으로 처리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사전 주의집중적 처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두드러진 정보, 즉 가장 눈에 톡 띄는 자극을 최우선적으로 포착한 후에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 처리되기 전에 시각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사전 주의집중적 처리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디자인에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끄는 차별화된 처리 방식의 슬라이드 디자인은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뇌의 사전 주의집중적 처리의 이해 촉진을 위해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6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주의집중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합니다. 뇌과학에서 주의집중, 즉 어텐션의 설명입니다. 우리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보 처리를 주의집중, 즉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주의집중은 어떤 것을 선택하여 주목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인지 과정이지요.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주의집중해서 보면 다른 것은 무시되는 경우입니다. 왼쪽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강아지입니다. 이럴 경우 강아지 그림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주변의 다른 그림들은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주의 집중하는 강아지 영상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만 다른 영상들은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주의 집중 어텐션입니다.
이번에는 뇌의 사전 주의집중적 처리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쉬운 6개의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가 몇 개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네, 한 줄 한 줄 체크를 해서 찾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볼드체를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에다가 볼드체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쉽게 9가 몇 개인지를 쉽게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9는 6개입니다. 또 7이 몇 개인지를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역시 볼드체를 적용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눈에 띄는 볼드체인 7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7은 5개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6개의 수 중에서 3이 몇 개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3에다가 빨강을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강에 3에 빨강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3은 7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이 몇 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8에 파란색을 적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은 6개입니다. 여기서 빨강은 눈에 잘 띄지요. 그러나 파랑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컬러 디자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쉬운 6개의 수 중에서 2가 몇 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에다가 초록을 적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2는 6개입니다. 다음에는 6이 몇 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6에는 보라색을 적용했습니다. 조금 쉽지 않죠? 6은 6개입니다. 여기서 초록과 보라색 등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컬러 디자인에서 역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디자인에서 눈에 잘 띄는 키워드 텍스트를 다루는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5줄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품의 우위성은 가격이 조금 높아도 잘 팔리는 경쟁 효과, 처음부터 기대를 모아 역시 그 제품이야 라고 인정받는 승인 효과, 그리고 실패해도 너그럽게 봐주는 트러블 피해를 가볍게 처리하는 쿠션 효과의 3가지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눈에 띄게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드체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볼드체가 우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제품의 우위성, 잘 팔리는 경쟁 효과, 인정받는 승인 효과, 가볍게 처리하는 쿠션 효과 3가지 포인트, 이것들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볼드체를 쓰지 않는 경우하고는 많이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죠. 다음에는 빨강을 적용하겠습니다. 역시 제품의 우위성, 또 잘 팔리는 경쟁 효과, 인정받는 승인 효과, 가볍게 처리하는 쿠션 효과의 3가지 포인트가
키워드입니다. 볼드체보다 훨씬 눈에 더 잘 들어오죠. 다음에는 빨강과 파랑을 적용하는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제품 우위성은 파란색, 잘 팔리는 키워드는 빨강색, 이렇게 해서 하면 확실하게 키워드가 성질별로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태, 즉 폼이 달라서 눈에 잘 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방향이 달라서 눈에 잘 띄죠. 이 경우는 다 굽어져 있는데 왼쪽 하단만 직선이죠. 이 경우는 우측에서 두 번째 선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길이가 작습니다. 또 이 경우는 두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두껍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것에 비해서 마커가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것들은 다 3개씩 붙어 있는데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 네모인데 왼쪽에 있는 것만 동그라미입니다. 또 똑같은 네모들인데 하단 중앙에 있는 것만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죠. 이 경우는 공간적 그룹화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룹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이죠. 이번에는 뇌의 사전 주의 집중적 처리 실험 중에서 정지 상태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원에 사자 한 마리가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지 상태의 목적물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주변의 색과 비슷한 경우에는 식별이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이번에는 뇌의 사전 주의 집중적 처리 시험 중에서 움직임, 즉 오브젝트의 무빙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움직이는 목적물은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슬라이드 디자인 때 고려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이어그램은 물론이고 문장의 적용에도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지하셨겠지만 뇌의 사전 주의 집중적 처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의 사전 주의 집중적 처리의 특성은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 처리되기 전에 시각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빠르게 식별합니다. 또 뇌가 무엇에 반응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패턴을 생각이나 사고 과정 없이 거의 즉시 확인하므로 시각 정보를 슬라이드 디자인에 적용하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전 주의집중적 처리와 주의집중적 처리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생각하기는 시스템 1이라 하고 느리게 생각하기는 시스템 2라고 합니다. 먼저 시스템 1은 직관과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거의 시각 정보의 95%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2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느리게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5%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기능의 95%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눈에 띄는 것에 주목하고 빠르게 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시스템 2는 우리 정신기능의 5%를 차지하며 이성적인 사고로 목적하에 주의 집중하고 천천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다이어그램의 활용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